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이길래 다들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ZH-2000이 대략 대당 1600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 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미군에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천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ES-19 자주포 1734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영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표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ERR과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만 EDF 제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의 명성에 비해 K2 전차는 신생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쌓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동계 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라는 적과 마주한 남한은 포병, 갑옷, 타격 전투기 및 국가적으로 개발된 방어 시스템에 대해 진정으로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믿고 사야 하는 이유이죠. 나는 2000년대 초에 북한이 한국 국경 마을에 갑작스런 짧은 폭격을 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K9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때 타격 정밀성을 보고 단 한 번도 한국의 자주포 성능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K9의 정밀함과 한국군의 우수한 레이더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죠. 우리 미국인들은 국방에 수조 달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포병과 탱크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미국 회사들이 돈을 해먹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 미국이 한국을 떠나도 될 것 같아. 한국인들은 우리 없이도 북한을 쉽게 패배시킬 수 있을 거야. 이 뛰어난 무기들을 만들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에 찬사를 보냅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무기와 같은 성능과 가격을 가진 무기를 엄청난 속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모든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다. 이게 제일 정답이네. 아무리 좋은 무기면 뭐래. 지금 당장 나라를 지켜줄 무기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야. 독일은 무기 배송을 거부했고 기껏해야 부분적인 명령을 이행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주문을 이행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행한다니 말이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야. 한국인은 느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선택은 현 시점에서 정말 최고였다고 할 수 있다. 폴란드로서는 한국만큼 적합한 조건을 갖춘 파트너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무기의 실전성은 이미 증명되고 있죠. K9 자주포에 돈을 쓴다면 내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이 싫으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군과 호환이 가능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AS 측면에서도 좋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10년 뒤면 K9 자주포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남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냈죠. 이것이 바로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고인 이유입니다. 한국만큼 무기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 거기에다 제작 속도와 유지 보수까지 완벽하니 지금처럼 인기를 얻고 있는 거야. 한국은 전쟁의 참상을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을 막기 위해 빠르게 무기를 판매해줘서 고맙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결국 자국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철저히 실전 위주의 무기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한국의 무기를 단체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중요한 것들의 대부분을 생산한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이 실용적이야. 스마트폰부터 무기까지 모든 게 말이야.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품질 군사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세계의 무기고인 대한민국이 유럽의 안보에 도움을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K9 자체 추진 곡사포는 독일의 곡사포만큼의 성능을 보이지만 가격은 거의 절반이지.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고의 무기를 제조한다. 나는 폴란드가 불과 몇 달 전에 이것을 주문하고 첫 번째 전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기간을 잊지 못합니다. 폴란드가 독일에서 구입했다면 선적은 고사하고 첫 번째 차량이 제작되기 시작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한국인은 명예로운 사람들이야.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지. 독일, 프랑스, 영국과 달리.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나라 중 하나죠. 당연히 최고의 실전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 무기를 가성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고안되었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와 전쟁 중이고 항상 전쟁 상태에 있는 무기 수출국이 한국 말고 또 있을까? 모든 한국 남성은 의무병력을 하고 있으며 길거리에는 탱크를 운전한 남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남성들이 또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K9 자주포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폭염과 혹독한 추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70%가 산악 국가이므로 한국인들이 만든 탱크는 문제없이 모든 지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지형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이 반드시 한국 전차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이죠. 이상으로 한국의 무기 성능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